이번 시간에는 정전 용량에 대해서, 그죠? 정전 용량. 먼저 그 전개 그러면 전개 세기가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정전 용량이죠. 정전 용량은 콱시버 이렇게 되잖아요. 콱시버에서 이게 전위가 이게 일정하다면 이 Q와 C의 정전 용량의 관계는 비례하는 거죠. 비례하니까 이 정전 용량이 크면 클수록 전하는 충전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통이 크면 전화량도 많이 저장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제 배터리로 치면은 폰 배터리 있죠, 핸드폰. 요거 얼마 안 하잖아요. 근데 자동차용 자동차 배터리 보면 어떻게 해요? 크잖아요. 정전 용량이 커서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은 최적이 크다, 뭐 부피가 크다 이러면 많이 충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위가 있는 곳에 그죠? 전하량이 충전이 된다. 전하량이 충전이 된다. 이렇게 전류가 있는 곳에는 인덕턴스가 있었죠. 에, 전위가 있는 곳에 전압이 있는 곳에는 바로 정전 용량이 있다. 그럼 그 정전 용량을 알아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C는 아까에서 봤듯이 어떻게 해요? 콱10에서 V분의 Q로 구할 수 있다입니다. 원래 아까 썼던 식이 콱C 버잖아요. 여기서 C를 구하면 V로 나눠주면 되죠. 자, 이렇게. 그래서 C는 V분의 Q다.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됐어요? 쿨롱 퍼 볼트가 되겠죠. 당연히. 자, 이거를 또 뭐라 그럽니까? 쿨롱 퍼 볼트를 페럿이라고 나타내죠. 정전 용량은 페럿이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페럿이라고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릇 크기가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죠. 커야지 전기를 많이 담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대용량 배터리 이런 거 우리가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부터 시작이 될까요? 또 구도체를 해야 되겠죠. 첫 번째 구도체가 나오고요. 구도체 정전 용량.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동심구가 나옵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게 동축 원통, 동축 케이블, 동축 원통. 이렇게 동축 케이블 이렇게 나오고요. 네 번째가 평행 왕복도선입니다. 왕복도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평행판 콘덴서입니다. 평행판 콘덴서. 그럼 총 다섯 가지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심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심구, 아니, 구도체. 구도체는 잘 아시는 대로 정전 용량 C는 이제 V분의 Q 했더니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4파이 입실론 제로 A는 반지름입니다. 여기서 A가 나왔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페럿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반구다 그러면 이거를 2로 나눠야 되겠죠. 2로 나눠야 됩니다. 2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구일 때는 2파이 입실론 제로 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반구가 되겠다.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심구로 갑니다. 동심구로 가면 동심구에서는 C 값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B-A에 4파이 입실론 제로 BA가 됩니다. BA가 되고요. 동심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페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조금만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ABC 확인되시죠?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인데 정전 용량이 존재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C는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심구의 정전 용량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됐죠? C는 어떻게? B-A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B에서 A를 빼줬다.
A를 빼고 나면 이 부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A분의 어떻게 해요? BA 그죠? BA 앞에 4파이 입실론 제로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가 페럿이 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축 케이블, 동축 원통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동축 원통인데요. 동축 케이블, 동축 원통, 동축 원통이 되겠다. 원통 또는 케이블. 아까하고 그림이 뭐가 다르냐? 아까 있는 건 구지요. 동심구는 공입니다. 동그랗게 생긴 거고 이건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다르죠. 이거의 정전 용량 C를 보겠습니다. C는 자 2파이 입실론 제로고요. 여기다 ln A분의 B. 아마 눈치를 챘겠지만 계속 나오는 게 뭐가 나와요? 유전율. 그죠? 유전율에 비례하는구나. 그러니까 입실론 제로가 항상 분자에 나온다. 이게 없으면은 뭐 문제에 나왔는데 이게 없다 그러면 잘못된 거라고 봐야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가 역시 길이가 있으니까 페럿 퍼 메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동축 원통이었다. 세 번째 했어요. 동축 원통 케이블.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왕복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평행 왕복도선인데요. 그림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평행 왕복도선 이렇게 된다. 여기서 이제 C 값은 어떻게 했냐면 C는 자 위에 파이 입실론이 됩니다. 분자 입실론이 항상 등장한다 그랬죠. 그래서 분자에는 입실론을 무조건 써야 된다. 그래서 파이 입실론이 되겠고 자 여기서 뭐 공기중이면 입실론 제로라고 쓰면 되겠고요. ln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a분의 b가 아니고 a분의 d죠. ln a분의 d입니다. 앞에 동축원통에서는 a분의 b가 나왔죠. 그죠? 동축원통에서 여기는 a분의 d입니다. d는 두 도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럼 길이가 있을 테니까 페럿 퍼 메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판 콘덴서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행판 콘덴서가 되겠습니다. 평판 콘덴서. 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는 여기 그림에서 보면 이 떨어진 거리가 D로 보는 거죠. 판이 두 개가 있고 이 면적을 S 제곱미터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체가 채워져 있죠. 입실론으로. 그러면 이 C는 입실론 S의 D분의 이렇게 돼 있죠. 거리가 D 밑에 오는 거죠. 뭐 공기중임 입실론 제로라고 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단위가 페럿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행판 콘덴서까지 쭉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첫 번째 구도체 있었죠. 구도체의 정전 용량 어떻게 했습니까? C는 4파이 입실론 제로 A였죠. 그죠? 반구는 어떻게 됩니까? 반구는 2로 나눴죠. 그래서 2파이 입실론 제로 A가 되겠다. 두 번째는 동심구가 나왔었죠. 동심구. 공이 두 개 있는 거. C는 바깥쪽에는 없고 B-A 이 부분만 있다 그랬죠. BA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4파이 입실론 제로가 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역시 뭐 단위가 페럿이 되겠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페럿이 되겠고 이렇게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심구 있죠. 동심구. 동축원통. 동심구가 아니잖아요. 이게 동축원통이죠. 동축원통. 동축 케이블 뭐 이거였는데 여기서 정전 용량 C는 어떻게 됐습니까? C는 2파이 입실론 제로였고 아래는 ln A분의 B.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페럿 퍼 메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나왔습니까? 평행 왕복도선. 평행 왕복도선. 이거 비슷하다 그랬죠. 위하고 2자가 빠지고요. 파이 입실론이 되고 ln a분의 이번엔 두 도선 사이의 거리 d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나온 게 뭐예요? 평판 콘덴서. 평판 콘덴서. 이거였는데 이게 C 값이 어떻게 됩니까? 거리 d분의 입실론 제로 s 이렇게 되죠. 이거의 페럿이 되죠.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의 연결인데요. 콘덴서 연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덴서 연결인데 이제 두 개 콘덴서가 연결됐다고 봐야죠.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이에 유전체가 다른 유전 물질이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고 보는 거죠. 이쪽이 입실론 1, 이쪽이 입실론 2가 되겠고, 자, 요 거리인데, 요 거리, 자, 이 거리를 전체를 D라 그러겠습니다. D라 그러고 여기를 X라 그랬을 때, 이때 정전 용량입니다. 유전 물질이 두 개 채워져 있을 때, 이때 정전 용량 C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죠. 입실론 1에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더 편하게 이렇게 하죠. 여기를 D1이라 그러고 여기를 D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울 건데 그러면 정전 용량이 자 입실론 1에 D2가 되고요. 플러스 입실론 2에 D1이 되면 서로 엇갈려 돼 있죠. 그럼 입실론 1, 입실론 2에 면적 S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직렬 연결이라고 봐야죠. 이거는 직렬 연결이다. 직렬이다. 그럼 이제 병렬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되는가? 병렬일 때는 이제 이렇게 판이 있으면은 이 판 사이에 유전체가 이런 식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뭐 이렇게 채워져 있다. 이럴 때 여기를 면적을 입실론 1에 면적이 S1, 입실론 2에 S2, 그럼 입실론 3에 S3 이렇게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우리 콘덴서 병렬은 그냥 더하죠. 그래서 C는 어떻게 하냐면 C1, C2, C3를 더하면 되니까 여기 C1, C2, C3를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죠.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잖아요. D분의 입실론 1의 S1 그죠? 플러스 D분의 입실론 2의 S2 플러스 D분의 입실론 3의 S3 하면 되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 D분의 1이 빠지고 입실론 1의 S1 플러스 입실론 2의 S2 플러스 입실론 3의 S3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병렬일 때 콘덴서 용량을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잘 언급된 건데 뭐 공기 콘덴서 이런 얘기 공기 콘덴서 여기에 유전 물질을 유전체를 반만 채웠다 2분의 1만 채웠다 뭐 이렇게 나올 경우죠. 자, 그러면 이런 거죠. 뭐 이제 그림으로 봐서 자, 이렇게 콘덴서가 양극판이 있어야 되고 그죠? 여기에 반만 뭘 채웠다는 거 아니에요? 반만. 그죠? 여기 반만 채웠다. 자, 그리고 거리가 이게 뭐 D1, D2라 그러겠습니다. 여기가 D1, D2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일반적인 형태로 써볼까요? 그냥 이거를 이 전체 길이를 D라고 그러고 이걸 2분의 T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2분의 D가 될 테죠. 이때 정전 용량인데요. C는 어떻게 되냐면 C는 1 플러스 입실론 제로 입실론 S가 나와야 되죠. 입실론 S분의 1 2배의 C 제로 이렇게 공기 콘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물론 이 식을 이제 다르게 변형을 해볼 수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입실론 제로의 값인데 자, 일단은 이 식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입실론 s의 값인데 이 입실론 s의 값은 1일 때 그죠? 그러면 입실론 제로가 되는 거죠. 입실론 s가 1일 때 입실론 s가 1일 때 이게 뭐예요? 공기 콘덴서가 되는 거죠. C 제로가 되는 거고 이게 입실론이 s가 이게 커지면 어디까지 커질까요? 숫자가 그죠? 비유전율이니까 이게 커진다 그러면은 뭐 무한대까지 왔다. 그러면 여기다 무한대를 넣으면 무한대분의 1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0이 되죠. 무한대가 되면 이게 제로가 되죠. 제로가 되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제로가 되면 1분의 2C 제로만 남으니까 2C 제로가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도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2를 대입을 하면 그죠? 여기다 2를 대입을 하면 입실론 s에다 1을 넣으면 1분의 1 되니까 요거 다음에 2잖아요. 그럼 2분의 2 C 제로니까 C 제로만 남는다 이런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범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나왔을 때 이 범위 안에 있는 걸 찍어야 되겠죠. 그죠? 두 극판 사이의 정전 용량 C를 구하라 그러면 C의 값이 범위가 그죠? 이 C0 아래 C0 이렇게 이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 사이에 들어가 있다. 이걸 이렇게 보셔야죠. 그러니까 물론 그 비유전체를 채웠다 그러면은 1보다는 클 테니까 그래서 답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입실론 s가 3이다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이 C0는 안 나오겠죠. 두 배는. 그죠? 무한대가 돼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1보다는 크겠죠. 그죠? 그럼 답 중에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걸 답을 선택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전기의 정전 용량을 중요한 공식을 위주로 정리해 봤습니다.